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교부 의무 있고요. 보험증권 교부 의무는 사실 뭐 약관보다는 조금 뭐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중요한 상황을 기재한 보험증권을 작성해 교부해야 된다. 보험료 반환 의무. 계약이 무효됐거나 해지된 경우 수령한 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적어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네, 확실하게. 여기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요. 이 손해보험에서 지금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어디서 끊어 읽어야 돼? 이런 거 맞죠?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을 사람이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팁 중에 하나는 상법 보시면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딱 메모 노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하나씩 써 놓으세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당하는 거.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고가 났어요. 아, 근데 이 사고 때문에 내가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이만큼 봤지만 이 사고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해서 이만큼 손해가 날 것 같아.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보험금 지급 의무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써 놓은 거고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보험자에 대해서 봤으면, 여기부터는 여러분 아까 보험자도 마찬가지지만 파란색이 중요하겠죠. 파란색. 그리고 세부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해지권, 계약자, 계약과 관련된 거. 나 계약 해지할래요. 계약자가. 언제든 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 해제 아니고 해지예요. 네. 나중에 해지 차이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해지권, 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근데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사고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 후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전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미 해지 제가 괄호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는 건 어떤 보험?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저는 지금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가입 금액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험 금액이라 써 있죠. 네. 우리 용어 구분하실 수도 있고. 그럼 계약을 해지했어요. 계약 기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나는 건데 이때 해지했어요. 남은 기간 보험료 돌려주세요.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권. 뭐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이런 권리가 있다. 네. 보험증권 빨리 주세요. 네. 저 보험증권 지금 분실했어요. 재발행해 주세요. 권리 있다. 보험료 감액 청구권. 아까 보험자는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금 100억인데 한 50억으로 다운시킵시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료도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얘기했던 위험이 소멸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위험한 직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했는데 제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요. 얘기했던 위험이 소멸됐어요. 자, 여기 감소 아닙니다. 소멸된 경우. 그러면 더 이상 그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 다운시키고요.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도 감액합시다. 그게 아까 위에서 말한 보험회사의 어디겠어요? 여기 보험금액 감액 청구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금액을 감액했으니까 내는 보험료도 줄여주세요. 보험료 감액 청구권. 누구 권리예요? 계약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건 계약자예요. 물론 2차적으로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도 있었죠. 네. 두 번째, 보험료를 깎아주세요 하는 경우 또 있네요. 보험 기간 중에 100억짜리 건물이라 생각을 해갖고 나는 10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산정했는데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돼서 100억짜리가 50억 돼버렸어요. 그때도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 계약자가 이거 100억짜리가 지금 50억 됐잖아요. 보험료도 보험 가입 금액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100억짜리로 계산해서 들었는데 건물이 50억이 됐네요. 그럼 사고가 나서 전수해도 50억이잖아요. 5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 50억이나 더 가입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험료 감액 청구권 계약자한테 두 가지 케이스 요건 좀 신경 써 두시고 자, 보험 계약자의 의무도 한번 볼까요? 의무. 당연하겠죠. 계속 나오는 거. 보험료 납입 의무 1차적으로. 하지만 우리 2차적 의무 누구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보험금 받으려면 네. 자, 그 다음에 고지, 통지,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이런 게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률, 이에 대한 법조문 여러분 딸딸 암기하셔야 되고 네,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고지 의무는요. 계약 체결 전제 조건이에요. 체결할 때. 병력이 있나요? 사고 이력이 있나요? 지금 자동차 얼마짜리죠? 오토바이 운전하시나요? 이런 거. 계약 체결 전제 조건. 통지 의무는요. 지금 그것만 구분하자고요.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제가 갑자기 위험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 계약 체결 후. 자,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한다? 아까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있었죠? 이거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아, 해지권 있구나. 연결. 그래야 암기가 쉽잖아요. 네. 위험 유지 의무. 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이런 위험 담보해 주세요. 보험회사 오케이. 그럼 보험기간 동안 변경 없이 증가 없이 그대로 유지해라. 고의 중과실로 발생시키지 말아라. 증가시키지 말아라. 네.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손해방지 경감 의무. 화제가 났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상법에는 별도로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근데 약관상 방지나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상법에는 뭐 이거 해태했을 때 해지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없습니다. 네.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파란색 그리고 보험료 감액 청구권 뭐 해지 이런 의무들 체크한 부분만 좀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뭐 보는 거죠? 보험 계약의 요소 사람 받고 회사 받고 이런 권리 이런 의무가 있구나. 그거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이번에는 보험 계약의 다른 요소 아까 피보험자도 보험계약의 요소였죠. 보험금 받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피보험자 이익,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의 이익, 보험계약의 목적. 네. 보험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예요. 보험계약의 요소. 계약자하고 회사만 있으면 안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화재 났을 때 이 건물의 가액을 손해액을 보상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예요. 보험계약의 요소입니다. 우리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다른 거는 우리 봤죠. 네.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피보험 이익을 말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 건물인데 제가 소유자고 100억짜리 소유자고 임차를 줬어요. 소유자 저도 보험에 가입하고 제 건물을 똑같은 건물을 보험의 목적이 같아요. 임차인도 혹시 모르니까 똑같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화재보험. 똑같은 보험인데 하나는 제가 저를 위해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저 보험금 받는 사람이 하나는 임차인이 가입하고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보험 이익. 자, 보험 목적은 건물로 동일하지만 보험 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은 제가 받는 보험금이 있고 임차인 받는 보험금이 있을 테니까 다르다.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 확실하게 구분되시겠죠. 같은 건물인데 이 사람이 보험 들었어? 이 사람이 보험 들었어? 각각 보험금 받고 다른 거예요. 피보험 이익은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파란색 지금 중요한 거 아까도 나왔었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문제 출제보다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뭔지는 이제 뭐 경제적인 거에만 된다. 정신적 손해들 이런 거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0억짜리 건물 홀라당 불타버리면 얼마? 100억 받는다. 피보험이익의 가액, 보험 가액. 다른 말로 피보험이익의 가액, 보험 가액.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가입했니? 가액의 일부를 가입했니?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했니? 가액의 전부를 가입했니? 전부 초과 일부 보험 했었죠. 그럼 이 보험 가액이, 즉 피보험 이익의 가액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네. 자, 그 전에 피보험 이익은,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 객관식 시험이죠? 이거 못 맞추실 분 있을까요? 당연히 적법해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마약상이에요. 마약을 막 한 100억치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험에 들 수 있어요? 이 마약 분실되면은 나 보험 손해봤으니까 안 되잖아요. 적법성 당연하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객관적으로 얼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객관성을 보험사고 발생 우연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험금 나면 보험금 얼마니? 그 기준이 되는 가액.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네. 보시고 이런 게 피보험이익이구나. 이런 적법해야 되구나. 이런 성격이 있고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 먼저 볼게요.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한다. 100억짜리 건물 무너졌으면 100억짜리 건물을 보상한다. 즉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 아니 100억짜리가 홀라당 탔는데 120억 보상 안 되잖아요. 책임이 이 정도구나. 보험자의 책임 범위. 물론 여러분들은 그중에 일부만 가입했으면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만큼만 보험료 냈을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이 제가 건물 불타서 받는 금액이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구나. 100억짜리 건물 불탔는데 제가 100억 다 보험 가입 금액 했는데 10억만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 중요합니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물론 일부만 가입 금액을 산정하면 거기에서 또 잘라지는 거고요. 나오죠? 네. 중복보험 및 초과보험을 방지하는 표준이다. 지난 시간에 봤죠? 중복보험 뭐라고요? 이 건물을 A하고도 계약하고 B하고도 계약하고 C하고도 계약했는데 가입금액을 합산했더니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강조했었잖아요.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뭐다? 병존보험일 뿐이다. 네. 기준이 뭐예요? 보험가액.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복보험의 기준, 초과보험의 기준. 근데 여기 방지, 왜 방지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요. 실손보상이니까. 아니 100억짜리 건물인데 300억 보상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득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지해야 돼요. 초과보험을. 근데 그 기준이 뭐다? 얘가 얼마니? 보험 가액이다. 피보험 이익이다. 보험의 도박화 방지한다. 이것도 했었죠. 100억짜리인데 내가 불타서 120억 받아야지. 20억 이득 봐야지. 안 된다. 불 질러봤자 너만 손해다. 네.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다. 아까 위에서 봤죠. 소유주로서 피보험이익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피보험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불났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을 저로 했어요. 소유주로 했어요. 피보험이익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계약. 보험계약의 동일성 구분하는 기준이다. 자,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얘는 자체로 문제 출제보다는 좀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피보험이익의 역할. 오케이. 자, 지금 보험 계약의 요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 또 보험 계약의 목적 보다가 피보험이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봤는데 우리 상법에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 학습 대상인 상법보험법에서 보험편에서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제 써 있는 법조문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동산이나 이런 것도 됐지만 이런 것도 보험에 들 수 있구나.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 보험의 목적,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법조문들 위에 거나 봤고요. 집합보험의 목적 봤죠? 집합보험, 총괄보험으로 봤잖아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는 이럴 수도 있구나. 집합보험. 특정과 총괄로 나뉘었었죠.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본다 아니고. 완전 다. 여기 있는 거. 이 물건 다. 지금 이 창고에 있는 물건 다. 피보험자, 가족과 사용인, 보험금 받는 사람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오케이. 한다. 그
그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용인을 위해서도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그때는 본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한다, 본다. 이런 거 말장난이 문제나요.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금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을 설명한 법조문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주에. 근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할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똑같은 집합보험이네요. 근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제가 마트 말씀드렸나요? 총괄보험.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지난 강의에 3번 기회가 계약 체결할 땐 없다가 사고 발생할 때 있으면 보험의 목적. 그 내용이에요. 요거를 계약 체결 당시에 아닙니다. 네.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 손해보험의 목적. 이런 것도 있네요. 운송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때와 발송한 때 그 장소에서 미국이면 미국에서 언제 2023년도면 23년도에 그곳에서의 가액과 그다음에 도착지까지 운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임. 이런 걸 다 합쳐서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로 한다. 영업체인 보험 볼까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이 우리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대. 그게 책임보험이에요. 우리 손해보험 후반부에 나오는 거. 이것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대요. 그때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지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는 계속 한다예요. 한다. 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법조문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건 피보험이익이 무엇인지, 피보험이익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이거는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법조문 그대로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오케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 계약의 요소를 보고 있죠.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자의 보조자, 그다음에 피보험이익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중복보험, 초과보험 그 기준이 되는구나.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한정짓는구나. 또 하나 다른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일단 사고 나야죠. 보험사고 나 손실이 발생해야죠. 보험사고.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겁니다. 보험계약의 요소. 요거는 1강에서 제일 봤던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되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파란색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이거 봤던 거 첫 번째에서 봤던 거 이미 발생했대요. 어제 사고 났대요. 오늘 보험 가입 안 된다. 발생할 수 없는 거 제가 예시 뭘 들었죠? 남성인데 부인과 질환 보장해 주세요. 발생할 수 없는 거 이건 안 된다. 우연성 그쵸? 보험사고는 예기치 않은 그쵸? 단 이런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근데 계약할 때 몰랐대요. 언제? 계약 당시에 당사자 쌍방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이 전부 몰랐대요. 이미 발생한 것도 몰랐대요. 발생할 수 없는 것도 몰랐대요. 그런 때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관련 있는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외우세요. 계약 당시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무효 아니다. 자, 보험 계약의 요소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가입 금액도 요소구나. 그냥 보험 금액이라 표현하는구나. 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구나. 여기서 보시면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즉 보험금 받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액? 원래 1억 가입했으면 1억을 주는 건데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실손이 3천이면 3천만 원만 준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강의에 말씀드린 거 보험가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험가액이 뭐라고요? 피보험이익. 100억짜리 건물을 홀라당 탔으면 나 얼마 받아? 100억. 피보험이익을 가치로 산정한 금액. 네. 이게 보험계약의 요소구나.
자, 다른 보험계약의 요소, 뭐 보험료 내야 되겠죠. 보험료. 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포인트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험자의 책임 개시 요건 제가 강조드렸었죠. 계약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하고 승낙하고 낙성 불유식 오케이. 하지만 책임을 개시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보험료 지급했잖아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요, 이 위험 집단이 구성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료 지급, 보험자의 책임 개시의 요건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계약은 성립됐어요. 청약할게요. 오케이. 낙성 불효식. 근데 돈을 안 내네. 위험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청약할게요. 오케이 하기 전에 바로 돈 내버렸어요. 보험자가 아직 청약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약 성립이 안 됐어요. 돈을 냈네? 그럼 보상 책임 발생해요. 물론 단서 조건이 있어요.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험료 지급하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받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보험기간도 보험계약의 요소로 들어가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보험기간, 보험료 기간, 보험계약 기간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 기간? 그냥 보험기간 아닌가? 여기 봤더니 통상적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일치한대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네요. 소급보험. 보험 기간이 더 기네요. 계약 기간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험 계약하잖아요. 지금 계약은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보장 개시하는 거로 할까요? 소급해서. 가능한 거예요. 소급보험. 이때는 보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계약은 2월부터 하지만 보험 시작은 1월부터. 소급보험이라 해요. 예정보험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계약은 1월에 하지만 시작은 3월부터 할게요. 이런 게 있구나. 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본 거는요. 보험 계약의 요소를 좀 중요한 것만 살펴봤는데 파란색 부분이 계약자, 피보험자, 그다음에 보험자한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타이틀만이라도 보시고 한두 개라도 다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이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부터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